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고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뜨겁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10분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한 1%대 상승세였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빠지면서 0.1%대 음전환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변동성이 혹시 지난주처럼 꽤나 크지 않을까 걱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코멘트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변동폭은 네. 역대 최초입니다. 그 정도에 대한 변동폭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일 또 반도체가 조금 오르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2차 전지가 또 반짝 올랐었잖아요. 네. 그게 또 오를 때 보면 2차 전지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항상 이제 추격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 순간순간에 이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오늘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참여의식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추격 매수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격 매수는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추격 매수해서 금방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이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빠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계속 보시면 돌고 도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돌입을 하고,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2600선을 돌파 2660선까지 또 네. 코스피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코스피는 오늘 연중 네, 최고점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만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나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바닥을 찍었던 조선주가 조금 더 올라왔고, 기계 올라왔고, 철강 올라왔고, 게임주도 올라오고, 모든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압박 수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결국 2700선까지에 대한 돌파는 결국에는 해낼 것이다. 그것이 8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700 빌드업. 네, 좋습니다. 테마의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8월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의 첫째 날 가장 강한 테마는 AI 관련주인데요. AI 관련주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3일 연짝 지금 AI 관련된 부분 자체를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메타가 바로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형사로 본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있죠. 네이버가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붙이면서 바닥권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열어놓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영어에 대한 오픈 AI를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경쟁 상대가 상당히 많겠지만, 네이버의 경쟁 상대는 지금 크게 따져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한글형 AI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한글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네이버는 좀 더 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문서에 대한 AI 관련된 기업이 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오면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봉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고점을 한번 5,200원대 한번 찍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출하가 나오면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양상들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안에서도 사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라든지 또는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트 소프트나 마음 AI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비만약 시장의 성장성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 손에는 비만약을 또 한 손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미래는 도태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비만약 관련해서 이슈가 오늘 좀 되고 있죠. 이게 약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특허권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특허권이 뭐 긴 건 한 30년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길게 특허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잡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비만약 관련해서 품절 사태가 이루어진다라는 네. 뉴스를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이런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나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난주 한번 올랐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인벤티지랩이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역에서 지금 현재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만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또는 이제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약 치료제가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K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주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내려왔었는데 이런 비만약 치료제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장기평을 지금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 장기평을 다시 한번 더 돌려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양봉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업계가 1년에 걸친 불황의 터널을 탈출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까지 오르기 때문인데요. 관련주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뭐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것이 93달러까지 전망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유 기업들과 석화 기업, 석유화학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우선 롯데케미칼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까지 내려오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석화 기업이기도 한데,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해서 그만큼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스프레드에 대한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가도 빠져서 내려왔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바닥을 좀 형성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SK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매출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유 석화만 보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와 엮여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LG화학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엮여 있는 부분, 바로 또 양극재에 대한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가격대는 분명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코스피랑 코스닥 상황 조금 더 전해드리면 코스피는 0.9%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대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2%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0.3%대 하락, 포스코 퓨처엠도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VI가 발동될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관심주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AI, 게임처럼 IT 관련주가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제 수출입 동향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1일을 기억하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가 물론 7월 달에 대한 수출입 동향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작년 5월 달, 작년 7월 달, 뭐 올해 6월 달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지금 수출 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이 오늘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 수출입 동향표가 11시 반부터 지금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 게임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한번 해서 보면 MMORPG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뭐랄까요 이제 가상 현실의 하나의 전사라든지 마법사 뭐 이런 존재를 키우는 개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나를 생성을 해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몬스터 같은 것도 잡고 레벨업도 하고 그리고 장비도 좀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게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MMORPG의 전형적인 특징은 우리가 그만큼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들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뭐 NC소프트나 우리가 카카오게임즈, 조이시티, 웹젠, 넷마블, 뭐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NC소프트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이거는 제 중학교 때 리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리니지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 웹젠은 이제 이것도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였는데 이게 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뮤라는 게임에 들어오는 그 웹젠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고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자, 기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캐릭터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네오위즈나 크래프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모비릭스, 뭐 컴투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기업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웹젠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젠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게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서 내려왔던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재는 선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뮤모너크 등 이 뮤에 대한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게임주들이 바닥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반등폭은 결국은 낙폭가대 가장 컸던 기업이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되면서 지금 주가는 빠져 있는 과정들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 한 16,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웹젠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